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용산 동아더 프라임 분양 대행을 맡고 있는 주식회사 당초 플래닝의 대표 송승훈입니다. 1부 강연 끝났고요. 2부 강연에 앞서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오늘 그 1부 강연보다도 더 이 상품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니까요. 일단 상품 설명에 앞서서 부동산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좀 파헤쳐보고 그 다음에 그걸 접목을 시켜서 저희 상품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대부분의 분들이 부동산 그러면 움직이지 않는 동산 이렇게 설명을 많이들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요, 저희를 웃게도 하고 울게도 하고 돈을 벌게도 하고 돈을 까먹게도 합니다. 그만큼 아주 변화무쌍한 놈이고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처럼 친근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포악한 맹수가 돼서 저희를 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그러면 움직이지 않는 동산 그러는데 뭐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뭐 땅의 고정성 때문에 아파트나 상가 절대 움직이지 않죠. 뭐 지진이 나기 전까지는 움직이지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집이 101동 101호예요. 근데 재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103동 502호로 올라가요. 물건이 변동됐죠? 움직이지 않는 동산이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뜻은 뭐냐면 토지와 그 정착물, 토지와 토지를 기초로 한 그 모든 정착물을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무엇이 있을까요? 토지 나왔습니다. 토지 그러면 땅입니다. 땅. 외곽에 놀러 가시다 보면은 땅 사세요. 땅 팝니다. 많이 있죠? 저 땅은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훌륭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땅 설명은 배제하고 토지를 기초로 한 그 정착물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과연 토지를 기초로 한 그 정착물에는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아파트 있습니다. 아파트, 타운하우스, 빌라, 전원주택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새로운 상품 하나가 개발됐죠? 깡통하우스. 집 잘못 사시면 깡통 됩니다. 깡통.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싸잡아서 뭐라고 하느냐? 주택형 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제일 흔한 거 상가 있죠? 뭐 상가,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을 또 싸잡아서 임대수익형 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땅이 있고 주택형 상품이 있고 임대수익형 상품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종류별로 나눠놨는데 이 부동산 이 상품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알아야지 투자의 패턴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응애하고 태어나고 열심히 돈을 벌고 언젠가는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저를 포함해서 다 죽음을 맞이하는데 이 부동산들도 태어나고 살아가고 죽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태어나는 것을 취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돈을 벌고 살아가는 것처럼 부동산이 살아가는 것을 운영이라고 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것을 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동산들은 취득과 운영과 처분의 3단계를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뭐냐? 부동산이라는 어머니 밑에서 주택형 상품, 임대수익형 상품이 태어났는데 이놈들이 참 운명의 장난처럼 씨가 틀립니다. 아버지가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쌍놈이 되고 살아가면서 양반이 되고 이런 게 아니었죠. 태어날 때부터 쌍놈, 태어날 때부터 양반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주택형 상품, 임대수익형 상품 태어날 때부터 목적 자체가 틀린데 주택형 상품은요. 태어날 때 목적이 뭐냐 이거죠. 취득할 때 목적이 뭐냐. 처분에 있습니다. 아파트 사시면서 나 월세 나야지 이런 분 없죠? 저 아파트를 사가지고 팔 때 얼마나 돈이 붙으려나 이렇게 처분 수익, 즉 양도 차익을 보고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임대수익형 상품은요. 태어나는 목적이 뭐냐면 운영입니다. 운영 수익, 즉 임대 수익. 뭐 상가나 오피스텔 사면서 그 월세 얼마나 나오겠냐? 한 100만 원 나오겠어? 한 120만 원 안 나오겠냐? 이렇게 운영 수익,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투자라는 것은 취득을 할 때 그냥 무작정 하시는 게 아니라 상가 해볼까? 오피스텔 해볼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취득을 할 때 내가 목적이 어디 있느냐? 나는 처분에 대한 목적이 있다. 나는 양도 차익을 좀 보고 싶다. 그러면
주택형 상품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취득을 할 때 월세가 목적이야, 임대가 목적이야. 그러면 임대 수익형 상품 보시게 되면 처분의 목적이다. 여기서 고르시는 거예요. 운영이 목적이다. 여기서 고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하면 되겠구나라는 기본적인 걸 제 패턴을 설명을 드렸는데 야 기왕이면 다홍치만하고 일타 쌍피 안 떼냐? 취득할 때 운영 수익도 좀 되고 처분 수익도 좀 되고 두 마리 다 토끼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은 없냐? 있습니다. 현존에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도 나올 것들이 있는데 이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시려면 이런 강연도 많이 오시고 경매 사이트, 뭐 부동산, 모델하우스, 분양사무소 많이 다니시면서 발품들을 많이 파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숨은 진주들을 뽑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주택형 상품 중에서 대표 주자가 아파트잖아요. 그 동부이천동 같은 데 가시면 이미 요 근래 매매하는 거 말고 옛날에 초기에 분양받으신 분들은 일단 처분 수익이 상당히 있습니다. 아파트 값이 한 서너 배 뛰었어요. 그리고 운영 수익도 나와요. 월세가 나옵니다. 아파트가. 지역의 특성상 미군 부대들이 월세를 놔요. 한 달에 한 300만 원씩, 400만 원씩. 이거를 1년치를 한 방에 줍니다. 일명 깔세라고 하죠. 그래서 높은 처분 수익이 이미 확보가 돼 있고 높은 운영 수익도 나온다는 거죠. 옛날에 우리 미군들한테 기브미더 초콜릿 이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기브미더 깔세. 안 줘? 철수해 이 자식아. 이렇게 지금 주택형 상품도 잘 고르시면 운영 수익과 처분 수익이 발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임대 수익형 상품 중에서 대표 주자가 상가인데 상가는 간단합니다. 홍대, 이대, 명동 이런 데 가시면 사거리 코너에 있는 상가들 지금은 사고 싶어서 못 사죠. 너무 올랐기 때문에 지가 상승을 통해서 매년 처분 수익, 양도 차익이 매년 올라갑니다. 그리고 높은 임대 수익도 사람이 많으니까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장사가 잘 되고 장사가 잘 되면 임대 수익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상가도 그렇고 아파트도 그렇고 잘 골라내면 운영 수익 플러스 처분 수익 일타 쌍피를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골라내느냐? 골라내는 포인트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택형 상품부터 찾아내는 방법을 설명을 좀 드리려는데 첫 번째가 세대수입니다. 세대수. 단지가 작으면 안 되겠죠? 나홀로 아파트 투자하면 깡통 아파트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브랜드 따집니다. 우리나라처럼 명품 좋아하시고 브랜드 따지는 나라 많이 아는데 우리나라 특히 브랜드 많이 따집니다.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브랜드도 많이 따져야 되고 학군.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해야 되죠. 특히 초등학생들 학교가 멀면 안 됩니다. 단지 내에 있으면 더 좋고. 그 다음에 교통. 우리 신랑 돈 벌러 가는데 직장이 멀면 어떻겠습니까? 안 들어옵니다. 술만 퍼먹으면 집구석에 안 들어와요. 집이 멀다는 이유로. 그 다음에 층수. 우리나라 사람들 자꾸 위로 올라가려고 하죠. 높이 올라 멀리 보자. 너 25층 살아? 나는 30층 올라갈 거야. 피를 1억을 주고도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향, 남양바지, 햇빛 좀 보고 살자. 조망, 골프장이냐, 강조망이냐, 바다조망이냐, 아니면 그냥 벽이냐. 조망도 따져야 되고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많이들 따져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분양가죠. 분양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부합시켜 놓고 비싸게 주고 사면 아무 의미 없죠. 싸게 사고 적정 가격에 사야 되는데 비싸게 주고 사면 미래에 발생할 시세 차익을 시장에 포함되어 있는 가격으로 사면 나중에 퉁퉁 처분 수익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택형 상품들은 많이 골라내기도 힘들고 분양가 자체가 많이 비싸고 해서 또 이런 또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런 투자의 패턴들이 아까 일부에 들으신 것처럼 주택형 상품에서 임대 수익형 상품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 추세다. 요즘에는요 전세 사시는 분들도 오피스텔 하나씩은 다 갖고 계십니다. 직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아까 들으신 것처럼 그렇게 이제 임대 수익 쪽으로 많이들 관심들을 갖고 계시는데 그러면 상업시설은 그 임대 수익형 상품은 어떤 거를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가? 여기는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런 임대 수익형 상품은요, 브랜드니, 학군이, 교통, 층, 향, 뷰 다 필요 없고 사람만 많으면 됩니다. 몇 명이나 살아. 그리고 몇 놈이나 왔다 갔다 하냐. 사람만 많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적정 가격이 받쳐준다면 운영 수익과 처분 수익을 다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은 경기상 주택형 상품이 아니라 임대수익형 상품이다. 임대수익형 상품에는 대표 주자가 상가인데 인구만 많으면 된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요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 상품과 접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까 그림 아까 많이 보셨죠? 저희는 문배동에 위치한 용산도 동화도 프라임인데요.
일단 아파트가 559세대입니다. 이 아파트 다 100% 분양을 했습니다. 누가요? 제가 했습니다. 저는 용산의 전문 분양 대행사입니다. 그리고 또 바로 옆에 KCC 웰즈타워도 있는데 제가 또 깡그리 다 팔아먹었습니다. 여기서 돈 많이 벌었습니다. 여기서 아파트가 559세대가 있고 업무동이 하나가 있는데요. 좀 희한하실 겁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역삼동이나 테헤란로에 있어야 될 이런 업무동이 들어가 있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파트 한 동을 다 안 짓고 오피스를 지었더니 용적률을 더 줬어요. 그래서 아파트 3개 동에 오피스동, 큰 오피스동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여기서 살고 있느냐, 얼마나 살 것이냐 상주 인구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보통 25.7평 국민주택 규모 한 가구당 4명을 이제 기준으로 하는데요. 저희는 뭐 중대형 아파트지만 똑같이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요즘 이게 인구들을 많이 안 낳잖아요, 아이들을. 그래서 4명으로 안 치고 요즘엔 한 가구당 3.4명을 칩니다. 그래서 559세대 곱하기 3.4명을 하면 아파트 3개 동에는 약 1,900명이 24시간 상주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업무동 30층 규모고 연면적은 12,000평, 63빌딩, 쉽게 말씀드리면 63빌딩의 4분의 3 정도 되는 규모예요. 그래서 여기는 또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연면적이 12,000평인데 한 4평당 1명씩 직원들이 상주한다고 쳤을 때 약 3,000명 정도가 상주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동아더 프라임 단지 내에는 약 4,500에서 5,000명 정도가 상주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단 인구는 이 정도면 됐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만 많으면 뭐하냐. 일반 그 주상복합 아파트처럼 상가가 1층부터 막 5층까지 때려 넣어놓으면 장사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상가 면적을, 상가 밀도를 또 봐야 되겠는데, 자, 이게 저희 1층 상가입니다. 정자동 같은 데 가시면 테라스 상가 있잖아요. 전면이 다 유리로 되어 있는 디자인상을 받은 그런 상업시설인데 1층에 총 11개 있습니다. 1층 총 11개, 인구는 5,000명인데 1층 11개 있다. 그리고 2층에 보시면 요 앞에 있잖아요. 앞에 거, 요 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저기는 지금 신한은행에서 왔다 갔다 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요 큰 거, 요거는 시행사에서 패밀리 또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운영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층에 여기 총 10개 있습니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없다. 뭐죠? 수요와 공급의 원칙 아시죠? 상한가입니다. 상한가. 상한가를 칠 수 있는 기본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하 2층에도 상가가 있는데 얘는 상가가 아니문이다. 얘는 운동시설이에요. 운동시설. 그냥 피트니스, 테라피, 그리고 뭐 실내 골프장 이렇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판매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1층하고 2층에만 상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5,000명 정도 사는데 상가가 1층에 11개 있고 2층에 10개 있으면 장사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여기에 또 하나 제가 설명드릴 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5,000명의 사람들이 꼭 저희 단지 내에서만 소비를 하고 커피를 사 먹고 할 것이냐, 그 주변에 있는 상가를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저희 주변 상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저희 주변 상가를 보시게 되면 이빨이 아파요. 치과가 안 보입니다. 배가 아파요. 내과도 안 보여요. 머리 자르고 싶어. 미용실도 안 보여요. 오늘 너무 피곤해. 아메리카노 커피 한 잔을 먹고 싶은데 그 흔한 카페변에 하나가 없습니다. 전부 다 숙대 입구 앞에다 모여 있고 저희 사업지 근처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용산 경찰서 앞에 식당 조금 모여 있고 일체 상가가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상주하는 약 4,5천 명의 상주 인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상업시설 공간은 1층 11개, 2층 10개다. 이런 상권을 뭐라고 하느냐? 항아리 상권.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괜찮네. 한 5,000명 상주하고 상가는 총 해서 20개밖에 안 되고 주변 상권 노후되어 있으니까 단지 내에서 다 소비가 이루어지겠구나. 여기까지 이제 들으시면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취득을 할 때 운영 수익과 처분 수익이 있다고 했잖아요. 운영 수익, 임대 수익은 잘 나오겠구나. 근데 일타쌍피 가야지. 처분 수익은 어떻게 할래? 이 가격이요. 여기도 지금 가격 파괴 써 있는데 1층 가격 평당 2,900입니다. 그냥 제곱미터당 2,900이 아니고 평당 2,900. 3.3 제곱미터당 2,900만 원. 2층 얼마냐? 900. 그냥 900. 이런 착한 가격이 나오게 된 이유가 예를 들면
용인이나 수원이나 이런 데 가도요, 아파트 건너편에 있는 프라자 상가도 1층 가격이요, 3,500, 4천만 원 합니다. 그럼 뭐합니까? 안 팔리는데. 그래서 제가 시행사하고 시공사하고 6개월 동안 싸웠습니다. 6개월 동안 협의를 했고, 원래 1층 가격이 3,500에서 3,8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2층 가격은 1,400에서 1,500만 원이었습니다. 비싸게 해서 안 팔리면 뭐 할래? 빨리 팔아서 한 방에 털어내자. 6개월 동안 밥 먹으면서 술 먹으면서 골프 치면서 PT 하면서 이 가격을 고수를 해서 만들어냈습니다.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1층 상가에 투자하셔갖고 나중에 처분 수익, 양도 차익을 많이 버시게 되면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저 꼭 소주 한 잔 사주고 가셔야 돼요. 그냥 가시면 나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와 공급의 원칙 말씀드렸죠. 5,000명이 상주한다. 상가 면적은 아래 2층 합쳐갖고 20배밖에 안 된다. 그리고 주변 상권을 노후화로 완전한 항아리 상권이다. 가격 2,900, 900이기 때문에 향후에 처분 수익을 볼 수가 있겠다라고. 이거는 기본 세트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투자하신 데는 아무 무리가 없을 텐데 여기에다가 제가 보너스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용산 개발 호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 주자가 국제업무지구예요. 국제업무지구 가니 안 가니 되니 많이 말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안 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저는 용산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듣기도 하고 많이 보기도 했는데 너무나 많은 사업비가 투자됐기 때문에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넘었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옛날에 그 세종시 있잖아요. 세종 가니 안 가니 뭐 백지화를 하니 말들이 많았지만 축소 안으로 해서 일부만 내려갔던 것처럼 여기를 국제업무지구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얼마 전에 그 송도에 아주 작은 호재 하나가 터졌었는데 그 아주 작은 호재 하나로 강남 사모님들 무지하게 떴습니다. 송도로. 여기는 송도가 아닙니다. 강남을 대체할 서울 부도심 용산이에요. 용산의 제일 큰 호재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원한대로 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도 철도청 기지만을 가지고 축소안으로 간다 하더라도 서울 시내 최근래에 나왔던 어떤 호재보다도 상당한 호재가 될 거라 판단이 되고 그 시점은 내년 상반기 아닙니다. 불과 이게 뭐 1년, 2년, 3년 후에 될 것이 아니라 내년 상반기 안에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어떤 개발 호재가 나올 것이다 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거 용산국제업무지구 제가 이제 드린 거는 보너스입니다. 보너스는 될지 안 될지 잘 모르죠. 그래서 만약 용산국제업무지구가 된다면 앞에 들으신 것처럼 이 앞에 그 큰 대로가 있습니다. 요 길만 건너면 이제 남영역인데 이 앞에 대로가 용산국제업무지구 심장통으로 들어가는 메인 길입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장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까지는 약 1.5km 도보로도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평당 2,900인데 용산국제업무지구가 가시화가 된다면 이 2,900이 그냥 2,900으로 있을까요? 한 3,500 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준공을 해서 입주를 한다면 여기 있는 상가 1층 2,900만 원이 한 4천만 원까지 넘어가지 않을까요? 이런 행복한 고민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용산은요, 강남을 대체할 서울 부도심입니다. 강남 가격을 절대 따라갈 수는 없어요. 강남을 대체할 부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강남을 따라갈 수는 없어도 강남 비스무리하게 갈 수는 있다는 거죠. 그게 불과 2, 3년 안에 이런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일단 보너스를 드렸고 또 한 가지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 얼굴 잘 봐주십시오. 저는 용산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파트도 분양 잘하고 모든 것을 다 팔아내는 그런 사람인데 제가 저희 용산 동아더 프라임이요 내년 10월에 입주를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 보시면 111호라고 부릅니다. 111. 저희 본사는 용산 삼각지 파크 자리에 있고요. 여기에 저희가 지사를 설립을 할 겁니다. 이미 제가 분양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2명을 배치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희 상가를 투자하신 분들 중에서 야, 내가 산 상가 임대 좀 잘 맞춰봐. 네, 사모님. 야, 나 돈이 필요해. 나 매매 좀 시켜줘. 네, 사장님. 여기서 111호에서 다 해결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오피스동도 아파트도 전부가 다 111호를 통해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요. 제가 뭐 이렇게 용산에서 헛소리하고 다니고 이런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저를 믿으시고 저희 사업장을 믿으시고 잘 판단하시길 바라겠고요. 좋은 투자의 기회를 잡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